최근 남미에서는 대통령 당선의 이유가 한국의 팬이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86년생 밀레니얼 세대로 칠레 역대 최연소 대통령 취임을 앞둔 가브리엘 보리치는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로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K-팝 팬덤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리치가 정말로 K-팝 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칠레 K-팝 팬들의 일부가 보리치의 열렬한 지지자인 것은 분명한데요. 특히 30대 미만 여성 유권자층에서는 보리치가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에서 극우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를 눌렀다고 칠레 일간 라테르세라는 보도하였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특히 보리치의 조직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K-팝 팬들로 밝혀졌는데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K-팝 팬들은 K-팝 스타들과 보리치를 합성한 이미지 등을 다수 생산하며 응원하였습니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보리치가 카스트에 밀려 2위를 기록한 뒤에는 보리치를 지지하는 K-팝 팬들이란 트위터 계정도 생겨났습니다. 칠레의 19, 37세 K-팝 팬 6명이 만든 이 그룹은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시즘의 부상에 맞서 표를 던지고 단합하기 위해 모든 K-팝 팬들을 불러 모으고 싶다고 게재하였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이들은 K-팝과 보리치를 엮은 16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보리치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온라인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 16일 산티아고의 카페에서 보리치 캐릭터를 새긴 컵홀더 굿즈를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보리치도 K-팝 팬들의 성원에 화답하였는데요. 이달 초 K-팝 팬들로부터 받은 케이크 등 선물을 열어보는 틱톡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비롯한 일부 영상에 블랙핑크 등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기도 하였고 보리치가 손에 든 정면의 포토카드도 K-팝 팬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팝 팬들의 지원 활동이 보리치의 당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언론도 K-팝 팬들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 칠레는 대선 직전 보도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K-팝 팬들이 자신의 후보 취향과 두려움, 의견 등을 표시하는 창이 됐다고 전하였죠. 해외 K-팝 팬들이 정치 사회적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K-팝 팬덤은 지난해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와 올해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 당시 온라인에서 시위대에 힘을 싣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칠레 내무부가 시위에 영향을 미친 세력 중 하나로 K-팝 팬들을 지목하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죠. K-팝 팬들의 무시 못할 영향력을 알기에 보리치의 상대 후보였던 카스트도 러브콜을 보냈었는데요. 그는 지난달 트위터에 K-팝 관련 무언가를 해볼까요? 라며 팬과 전문가들의 동참을 요청했고 이달 초 그 결과물로 K-팝 선거송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어로 된 이 노래는 K-팝 팬들을 크게 사로잡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칠레의 K-팝 전문 언론인 헤르티 오야르세는 미국과 칠레 등에서 보여준 K-팝 팬들의 영향력과 관련해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조직된 다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면 국내 문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편견이 사실이 아님도 입증한다고 CNN 칠레에 전하였습니다. 이어 K-팝이 정치적인지 아닌지에 문제라기보다 정치가 삶의 모든 면에 침투한 것이라며 K-팝을 소비하는 대중은 나라를 위해 변화를 만들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공개한 2021년 대한민국 해외 홍보 영상 숨어있는 K-유전자를 찾아라가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2월 24일 기준 공개 7일 만에 조회수 76만 건, 댓글 140건을 기록하였는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은 영감을 주는 나라라고 입을 모으며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루마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튜브 사용자 초로야누 라우라는 한류를 통해 나의 창의성을 다양하고 멋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한류는 내 인생에서 필요한 순수한 기쁨과 행복감을 가져다 줬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문홍은 분야별 외국인 전문가에게 대한민국과 한류 콘텐츠의 본질적인 힘을 찾는 5가지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미국의 사진작가 로이 알론소, 우크라이나의 무용가 폴리나 보호스로브스카, 호주의 요리사 조셉 리저우드, 카자흐스탄의 유튜브 창작자 압사드 온에게
독일의 화가겸 교수 베르나 사세 씨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고궁과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도시와 생활 곳곳에서 묻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진 모습 속에서 발견한 공존, 칼군무로 대표되는 K-팝 가수들이 과거의 춤을 새롭게 해석해 안무에 녹이는 모습 속에서 엿본 새로움이 한국 문화의 유전자 DNA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한식의 진정한 맛을 찾기 위해 만난 장인이 간을 봐달라라고 요청한 모습 속에서 느낀 배려,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공부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해 알게 된 창의력, 1966년 한국에 처음 온 이후 지금까지 겪은 한국의 현대사를 표현한 역동적인 역사를 한국 문화의 유전자로 꼽았습니다. 해문홍은 앞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 영상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또 다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웹툰이 새로운 수출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웹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연간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관련 조사가 진행된 이래 1조 원 달성은 처음인데요.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 속도를 높인 데 이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해내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웹툰 산업 실태를 분석한 2021년 웹툰 사업체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웹툰 사업체 67개와 웹툰 작가 7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지난해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538억 원으로 전년 약 6,400억 원 대비 64.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매출 규모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 업체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웹툰 관련 비중이 평균 64.9%로 가장 높았는데요. 2차 저작권 매출 중에서는 39.6%를 기록한 드라마가 가장 비중이 컸고 이후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작품 수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주요 플랫폼의 해외 진출 작품 수는 총 5,524건으로 전년 2,363건의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후 중국 23.4%, 북미 15.7%, 태국 13.5%, 유럽 5.9%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웹툰 시장이 성장하면서 작가들의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최근 1년 이내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의 연수입은 평균 5,6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년 내내 연재한 작가의 경우 연수입이 평균 8,121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